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장 6절에 있는 행렬환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사실은 행렬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기도 했었고요. 선형대수 시간도 그런 일을 했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을 얘기할 때도 행렬환은 사실은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본환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전행렬환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제일 처음에 환의 구조를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이제 환이냐 하는 환의 example들을 살펴보면서, 환의 이제 example로 하나인 이런 행렬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N차 정사각행렬이었는데요. 이때 N차 정사각행렬의 성분들은 실수인 그런 행렬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A라고 하는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large A로 우리가 쓴 이 행렬은 N차 정사각행렬이고, 성분을 small aij로 이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small aij 성분들이 모두 실수일 때 이 A를 우리가 실수 위에 생각하는 실수 위에 N차 정사각행렬이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성분을 이제 실수로 생각한 N차 정사각행렬을 다 모아둔 집합이 이러한 집합으로 표시를 했었고, 이러한 집합상에서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을 생각하면 그러한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이 녀석이 환을 이룬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 환은 가환환은 되지 않을 텐데, 하지만 그 단위원을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행렬환을 우리가 조금 더 일반적인 상황에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이라고 한다면, 뭐, 행렬의 이제 크기를 우리가 예전에도 일반적으로 했으니까, 그 부분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네.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성분이 실수인 거, 혹은, 선형대수 시간에 살펴볼 때, 그 성분이 옥수수인 그러한 행렬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이러한 행렬을 생각을 할 때는 행렬의 곱이나 행렬의 덧셈을 생각할 때는 결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러한 성분들을 곱하고 성분들을 더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덧셈과 곱셈이 주어진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그러한 행렬들을 지금까지는 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을 얘기를 하면서, 이 R과 이 R은 비슷하게 보이지만 다른 의미를 갖죠? 여기서 이렇게 조금 굵게 여러 줄로 쓴 이 녀석은 이제 실수체를 의미하는 기호로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또 이 R은 그 녀석이 실수체가 되건 복소수체가 되건 혹은 유리수체가 되건 정수환이건 그냥 환을 일반적으로 나타낼 때 이제 R이라는 기호를 쓰는 것이죠. 자, 우리가 환을 다루면서 환에는 두 가지 연산, 즉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환이 주어지더라도 이 환에서의 두 원소를 더하거나 곱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행렬의 곱셈과 행렬의 덧셈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연산이 일반적인 환에도 주어져 있으므로 이쪽을 실수로 제한하지 말고 일반적인 환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는 뜻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행렬의 각각의 성분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환의 원소로부터 만들어지는 정사각 행렬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하고, 이 집합에 대해서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을 우리가 부여를 하게 되면 이것이 여전히 환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일반화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성분의 행렬의 성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값의 범위를 일반적인 환을 하나를 생각하고 그 환 위에 원소들을 이제 성분으로 하는 그런 행렬을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환을 얘기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환이 있을 텐데, 우리가 이제 그 R이라는 환을 생각해서 성분을 이 R이라는 환의 원소로 우리가 지금 택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행렬의 곱셈이나 혹은 행렬의 덧셈이나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할 때 R이 가환환이고 단위원을 가진 환인 경우를 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경우에 우리가 그 앞에서 얘기한 이 실수체의 원소, 즉 실수를 성분으로 하는 행렬들로 만든 행렬환의 성질들과 비슷한 그런 논의들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렬환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행렬들을 일반적인 행렬 생각할 때 일반적인 환을 우리가 도입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럴 때는 가환 R이 여기 있는 R이 가환환이고 단위원을 가진 환에 대해서만 주로 우리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다항식 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항식 환에서도 개수를 생각을 하는 환을 생각을 할 때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을 주로 생각을 하고, 그러한 가환환의 원소를 개수로 가지는 다항식들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항식 환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행렬들을 생각을 할 때도 R을 좀 일반적으로 택하긴 택하지만 단위원을 가지고 있고 가환환인 경우에 대해서 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일반적인 환이 하나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R 상에서의 값을 이제 원소로 해서 우리가 정사각 행렬들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행렬을 만드는지, 어떻게 행렬이 주어져 있는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별게 아니라 앞에서 이미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n 곱하기 n, 즉 가로, 즉 행의 개수나 세로, 열의 개수가 동일할
곱하기 n개가 되는 그러한 행렬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런 행렬들은 성분이 n제곱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aij는 지금의 경우 주어진 r이라고 하는 환의 원소로부터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성분을 표시할 때 이 녀석은 ij 성분이라고 얘기하죠. 즉 i행 j열에 있는 성분을 aij로 우리가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R이라고 하는 환에서 n제곱개의 원소를 택해서 이 녀석을 정사각형 모양으로 늘어 놓은 것이 바로 행렬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그럼 행렬은 행렬인데 성분이 실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니까 그러한 것과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환에 대해서 R이라고 하는 환 위에 정사각 행렬, 그런데 크기를 같이 얘기를 한다면 행의 개수, 열의 개수가 n이니까 n차의 정사각 행렬, 혹은 간단히 n차의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이 용어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사용했던 용어죠. 차이가 있다면 여기가 달라지는 거죠. R 위에 행렬이다. R 위에 n차 행렬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여기 있는 원소들을 이제 구분을 할 때, small aij로 쓰는데, i는 행 인덱스, j는 열 인덱스 사용을,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행에 있는 것은 첫 번째 첨자가 모두 1입니다. A11, A12, A1까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거는 두 번째 첨자가 모두 두 번째 컬럼 열에 있으니까 전부 2가 되죠. 자, 이것을 이제 n제곱개 쭉 늘어놓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늘어놓기에는 여러 가지로 번거로우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나타내겠습니다. 물론 small aij가 어떤 건지 미리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혹은 이런 표현은 이 large a라고 하는 기호를 나타내는 행렬의 small aij가 i번째 행, j번째 컬럼의 성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요 숫자를 보면은 앞에 것만 보면은 사실은 딱 하나만 쓴 거라서 이게 성분이 하나 있는 건지 여러 개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크기를 이제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뒤에 n 곱하기 n이라고 쓰게 되면 이 행렬이 크기가 어떻게 되는구나를 우리가 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R 위에 n차의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집합을 이와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이 표현과 이렇게 일치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즉, 성분이 달라졌으니까 이 부분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R로 바꾸겠다. 일반적인 주어진 환이죠. 여기 있는 환. 자, 이 집합은 자, 여기를 MAT, 매트릭스에 이제 앞글자를 딴 것인데, 이것도 길게 쓰기가 귀찮다. 그러면 그냥 MN이라고 쓰기도 할 텐데요.
자, 이거는 지금 방금 생각한 R 위에 n차 정사각 행렬들을 이제 원소로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정사각 행렬들을 모두 모아둔 거니까 이러한 n차 정사각 행렬에 대해서 그 제한 조건은 결국은 이 성분들이 small aij라는 성분들이 지금 R이 하나 주어져 있을 텐데 여기는 R 그 환의 원소다라는 그러한 제한 조건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R 위에서의 2차 행렬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이와 같이 약속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행렬들의 집합이 약속이 됐는데요. 우리는 사실은 이 녀석 전체를, 물론 R도 환이지만 행렬들 전체의 집합을 또 하나의 새로운 환위로 취급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안에 들어있는 n차 정사각 행렬들이 있을 텐데 이런 n차 정사각 행렬들을 더해서 새로운 행렬을 우리가 약속을 하고 싶고 만들고 싶고 그 행렬을 곱한 것도 연산을 약속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연산을 이제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행렬하고 전혀 엉뚱하게 다른 것을 하는 건 아닌 거니까 기존의 행렬의 덧셈과 기존의 행렬의 곱셈을 지금 이 일반적인 환을 기준으로만 좀 확장을 할 수 있으면 충분하겠습니다. 자,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하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곱하는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기 위해서 두 개의 그 행렬을 우리가 하나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large A와 large B라고 쓰고요. 이 large A의 성분은 small aij, large B의 성분은 small bij로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행렬 A와 B의 덧셈과 행렬 A와 B의 곱셈이기는 한데 사실은 이 행렬들 전체 모임에는 우리가 앞에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은 아니고 그 성분은 실수인 그러한 행렬을 생각을 할 때는 행렬의 상수배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즉, 뭐 어떻게 쓸까요? 뭐 A 이렇게 쓸까요? 이런 거죠. 뭐 네. 예를 들면 3A 이런 거죠. 자, 이러한 그 행렬과 그 다음에 이 숫자, 물론 이 당시에는 이제 실수를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러한 이제 상수 곱도 우리가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상수 곱을 할 때 상수로 택하는 스몰 r을 우리가 택하려고 하는데요. 스몰 r은 이번에는 실수가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r의 일반적인 환의 r의 원소로 택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제 연산을 약속을 하려고 하는데요. 연산을 약속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산을 이제 약속을 한다는 얘기는 이제 어떤 두 개를 더한 것을 어떻게 약속하겠다라고 해서 등호를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합니다.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거다 다른 거다 라는 얘기를 하죠. 연산을 약속을 할 때. 그래서 연산을 약속하기 전에 이 등호의 의미부터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두 개의 행렬이 있을 때 두 개의 행렬이 언제 같다라고 하죠? 그건 이제 관점의 차이인데 나는 그렇게 보기 싫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생각하는 행렬의 덧셈, 행렬의 곱셈에서는 두 개의 행렬이 언제 같다라고 우리가 보냐면
그 두 행렬의 모든 성분을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분이 다 대응하는 모든 성분이 같으면 그때 두 행렬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성분이 하나라도 다르면 행렬은 같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일반적인 환 R에 대해서도 그 R 위에 환 두 개가 같다 다르다라는 얘기를 먼저 정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A하고 B가 행렬로서 같다라는 뜻은 모든 ij에 대해서 small a, ij, 즉 large a라는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열에 있는 성분과 b라는 행렬의 small bij, 즉 ij 성분이 모든 ij에 대해서 동일할 때만 행렬 large a, large b가 같다 하고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같다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A와 B 두 행렬의 덧셈을 약속을 해보죠. 자, 두 행렬의 덧셈은 또 하나의 또 n차 행렬이 되어야 될 텐데, 자, 그 행렬을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는 결국 성분이 어떻게 되는가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A 플러스 B라는 새로 만들어진 행렬의 성분을 어떻게 할 거냐를 정해주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죠? 네. A라는 행렬의 성분과 B라는 행렬의 성분을 대응하는, 즉 i번째 행, j번째 각각의 위치에 대해서 대응하는 녀석을 더한 것을 더한 행렬의 ij 성분으로 하는 거죠. 자, 이것을 이렇게도 표기를 하겠습니다. 더한 행렬의 i번째 행, j번째 성분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이렇게 주어진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을 이렇게도 쓰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렬의 성분들을 이제 가지고 그 행렬을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썼다는 얘기는 이 더한 행렬의 ij 성분이 얘란 얘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조금 전에 성분별로 더해서 행렬을 만드는 그러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자, 상수배는 어떻게 할까요? 네, 상수배도 이거 자체가 하나의 행렬이죠. 그러면 이 녀석의 또 성분을 우리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성분이 어떻게 될까요? 각각의 성분에다가 r을 다 동일하게 곱해서 만든 값들을 성분으로 하는 행렬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전에 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여기서도 그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r과 aij 그 사이의 곱셈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녀석이 환이 되기 때문에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덧셈 할 수 있으니까 이 일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덧셈은 R상에서의 덧셈입니다. 그 실수의 덧셈하고는 다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렬 A와 B의 곱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행렬 A와 B의 곱도 이거 자체가 n by n 행렬로 우리가 약속을 지금까지 했었으니까 그 방식을 그대로 적용을 하죠. 자, 그런데 행렬의 그 곱은 덧셈이나 이 상수배보다는 약간 형태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이 AB라고 하는 행렬의 곱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성분을 CIJ로 표기를 하고 우선 이 CIJ가 네, 시끄러운데요. 네. 곱한 행렬의 성분
Cij가 A라는 행렬과 B라는 행렬로부터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약속을 하죠? 자, 여러분들이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지만 A라는 행렬이 있고 B라는 행렬이 있다. 곱한 행렬이 이제 이런 n by n 행렬이 나올 텐데, 곱한 행렬에 i번째 행, j번째 컬럼에 있는 각각의 성분들을 우리가Cij라고 표기했는데,Cij는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A의 앞에 있는 행렬에 i번째 행과 뒤에 있는 B에서 j번째 컬럼에 있는 것들을 서로 곱하는 거죠. 동그라미랑 동그라미랑 곱하고 세모랑 세모랑 곱하고 그런 일을 쭉 하고 그런 값들을 다 더해서Cij를 얻습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표기해 보면 앞에 있는 행렬의 i번째 행에는 ai1부터 ain이 있는 거고요. 뒤에 있는 B라는 행렬의 j번째 컬럼에 있는 성분은 B1j부터 BNJ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곱하고 얘하고 얘를 곱하고 그런 식으로 얘랑 곱하여서 다 더하는 겁니다. 자, 그 식을 서메이션을 써보면 A 앞에 거는 I는 항상 똑같고요. 위에 있는 게 1, 2, 3, 4 컬럼의 번호가 바뀌죠. 컬럼의 번호를 K라고 쓴다면 이 녀석과 곱하는 녀석은 B라고 하는 행렬의 성분들인데 컬럼의 성분은 J로 일정합니다. 그 앞에 게 1부터 N까지 바뀌는 거죠. 자, 이 1부터 N까지 바뀌는 것이 A랑 같은 인덱스끼리 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K라고 한다면 여기도 K가 되겠습니다. 여기 두 번째는 여기도 두 번째가 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곱하는데 이것도 아래 원소고 그 다음에 얘도 아래 원소니까 두 개를 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곱할 때는 실수의 곱은 아니고 주어진 R이라는 환에 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더합니다. 더하는 것을 우리가 시그마로 표시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더하는 거는 또 어디서의 덧셈일까요? 마찬가지로 이 환 R상에서의 덧셈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값을 이 녀석으로 하는 행렬을 우리가 A와 B의 곱이라고 약속을 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정의는 사실은 R이 실수 그것만 생각하면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건데 그 실수를 일반적인 환으로 바꾼 것이 나지 않다. 일반적인 환으로 바꾸어도 환에서는 덧셈과 곱셈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정의가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행렬들 전체의 집합을 약속을 하고 그 집합에서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 그런 행렬과 행렬의 상수배도 약속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약속을 하면 이제 우리의 목표였던 이 집합 자체가 하나의 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얘하고 얘가 어떨까요? 네, 같죠. 왜 같을까요? 자, 두 개 행렬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각각의 성분이 다 같다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앞에 있는 행렬의 ij 성분은 aij 플러스 bij를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뒤에 c를 더했으니까 c의 ij 성분. 자, 물론 여기서 c는 앞에서 요 c가 의미하는 바는 아니고요. 그냥 그 c도 a, b, c라는 세 개 행렬이 주어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독립적으로. 자, 이 녀석이 되는데, 자, 이 녀석은 전부 다 R상에서의 원소고 R상에서의 덧셈이기 때문에 그 R은 환이기 때문에 결합 법칙이 성립하겠죠? 덧셈에 대해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뭘까요? 이쪽에 행렬에 대해서 ij 성분을 계산하는 그러한 식이 되죠. 자, 그래서 ij 모든 성분들이 이 행렬의 성분이나 이 행렬의 성분이나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식을 써보고 나니까 같게 되는, 즉 행렬 A, B, C의 덧셈에 대해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을 하자면 무엇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바로 이 R에서 덧셈이 결합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즉 행렬에서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은 R에서의 덧셈에 대한 결합 법칙으로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행렬에서의 덧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할까? 네, 성립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R에서 덧셈이 교환 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다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쉽게 될 것 같죠,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R 위의 N차 행렬들 전체의 모임인 이 집합이 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환은 환인데 성질 조금 더 좋은 성질을 갖는지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R이 가완 환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고 전개를 하고 있는데 R이 가완 환이면 이 행렬들로 구성된 환도 가완 환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거는 안 되죠. 가완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 이그젬플은 우리가 예전에 여기를 실수로 생각을 했을 때 얘를 생각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EIJ라고 하는 행렬들을 생각을 했었습니다. EIJ는 뭐였냐면 A번째 행, J번째 컬럼만 1입니다. 나머지는 다 0입니다. 그런데 이 1과 0이 실수 1, 실수 0이 아니라 이 1은 뭐죠? 지금 주어진 R이 단위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출발을 했었는데 그 단위원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서 0은 이 R의 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EIJ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한번 써볼까요? EIJ, EKL을 곱하게 되면 이 경우에도 어떻게 될까요? 자, J하고 K가 같으면 이렇게 되죠. J랑 K랑 같아. J랑 K랑 같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병행렬이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걸 조금 일반적으로 써보면 크로네커 델타를 쓰면 델타 JK의 EIL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 관계를 이용하면 예전에 했던 방법을 그대로 적용해보면 가환이 되지 않는 경우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n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가환이 아닌 거고요. n이 1인 경우에는 당연히 그 행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하나의 원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이 R은 가환현인 거니까 n이 1일 때는 사실은 R이나 구조가 동일하겠죠, 본질적으로. 따라서 얘도 가환이 될 거고요. n이 2보다 같거나 큰 경우에 한해서 가환환이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가환환은 안 되는데 어떤 성질은 있을까요? 단위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R에서의 단위원을 가지고 행렬의 단위원을 만들 수 있죠? 어떻게 만들죠? 자, 행렬의 단위원은 i라고 쓴다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즉, 대각선에 아래 단위원을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아래 0을 가지고 와서 만든 n/n 행렬을 생각을 해보면 행렬의 곱에 대해서 상등원이 됩니다. 이것도 우리가 똑같이 확인이 가능하겠죠? 네. 그래서 이 집합은 덧셈과 곱셈, 우리가 앞에서 약속한 행렬의 덧셈과 곱셈에 관해서 단위원을 가진 환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환을 우리가 앞으로 R이라고 하는 이 환에서의 원소를 가지고 만든 행렬들의 환이기 때문에 R 위의 전행렬 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영어로 full matrix ring인데 over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차이가 이제 여기가 또 달라진 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환, R 상에서의 n차의 전행렬 환이라고 부르겠다. 이 환을.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그 연산을 약속을 할 때는 행렬의 덧셈과 행렬의 곱셈뿐만 아니라 상수곱도 얘기를 정의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환을 얘기할 때는 상수곱이 관여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수곱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곱이 지금 스몰 a와 스몰 b는 이제 R의 원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행렬을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런 형태의 상수곱이 가능할 텐데, 이러한 그 곱에서 어떠한 그 연산들이 다양하게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여기 아래에 있는 원소들은 딱 하나의 원소가 올 수도 있지만 이 원소 자체가 다른 원소를 연산을 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즉, 이 녀석이 한에서의 덧셈, 한 아래에서의 곱셈으로 이제 스몰 a가 만들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상수곱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연산의 경우들은 이런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자, a와 b를 더하고 a와 b를 곱하고 그리고 이제 행렬을 상수배하는 거죠. 자, 또 반면에 행렬 입장에서는 행렬 a와 b를 더하고 행렬 a와 b를 하고 그 다음에 상수 a를 상수배하는, 여기서 이제 a하고 b는 n차 행렬이죠. 스몰 a, 스몰 b는 이제
R의 원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능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까요? 얘는 뭐랑 같을까요? 네, small a, a, small b, a랑 같겠죠? 이렇게 분배 법칙이 성립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떨까요? a하고 b를 먼저 곱하지 말고 그렇게 해도 될 거고, 지금 r이 가완이기 때문에 b하고 a를 순서를 바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얘랑 같겠죠? 얘는 어떨까요? 이것도 분배 법칙이 성립하겠죠? 자, 얘도 그런 식의 그 곱셈이 성립을 하는 것 같죠? 이런 게 성립하려면 전부 다 R이 환이어야지만 스몰 a가 그 순서를 이제 바꿔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R이 단위원을 가진 가환환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행렬의 상수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공식들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녀석도 쉽게 1이 R의 단위원이기 때문에 성립하죠. 1만큼 상수배를 한다는 것이 각각의 성분에 똑같이 1을 곱한다 라는 의미인 거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이 n차의 전행렬 환을 생각을 했는데, 이 환의 상등원은 뭘까요? 즉 a라는 행렬과 뭐를 더해서 a가 될까? 그러니까 뭘까요? 네, 모든 성분이 0인 행렬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모든 성분이 0인 그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이제 표기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여기 성분이 0이라는 뜻은 이 성분 0은 실수 0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 주어져 있는 그 환의 덧셈에 대한 항등원 0이 있을 텐데 그 녀석으로부터 만든 행렬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원, 즉 단위원은 뭐가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죠? 아이덴티티 매트릭스, 단위 행렬이죠. 네, 그리고 그 덧셈에 대한 역원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죠. 덧셈에 대한 역원은 어떻게 될까요? 즉 A라는 행렬에다가 걸 더했을 때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영행렬이 되는 거. 근데 이 덧셈은 성분별로 덧셈을 하는 거니까 성분을 보면 이 녀석의 IJ 성분과 이 행렬의 IJ 성분을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데 이 연산은 R에서 연산입니다. 따라서 이 녀석이 R상에서 small aij의 덧셈에 대한 역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것을 우리가 -aij로 표기하기로 했었습니다. 즉, 여기 있는 행렬의 ij 성분은 각각의 성분이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내가 원하는 a라는 행렬의 덧셈에 대한 역원은 각각의 ij 성분이 a의 ij 성분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거. 마이너스 붙였다는 얘기는 R상에서 덧셈에 대한 역원을 생각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네. 그리고 n이 2보다 작거나 클 때 이 전행렬화는 이가환환이었습니다. 자, 이 이제 행렬들 전체의 집합을 이제 전행렬 환이라고 약속을 하고요. 이 환을 생각하면 이 환에 부분환이 있겠습니다.
즉 행렬들로 이루어진 일종의 환이 되겠습니다. 지금 매트릭스 이 녀석은 행렬들 전체의 모임인데요. 이 녀석의 부분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행렬 중에서 적당한 만큼 모아둔 건데, 이 부분환을 우리가 행렬들로 구성된 환이다 라는 의미에서 행렬환이다 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성분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를 구분을 할 때는 발 위에 행렬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환을 좀 일반적인 R이 주어져 있을 때 행렬을 생각하고 그 행렬을 가지고 전행렬 환을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시간이 한 45, 46분 정도 돼서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